자, 보시죠. 다음은 이제 책 226쪽입니다. 226쪽에 9절 건축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로로 건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네 줄 생략하고요. 굵은 1번 건축선, 동그란 1번 원칙, 건축선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도로를 먹고 건물 7번 보시죠. 건물 지을 때 도로 먹고 건물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또 뭐도 도로요? 예정도로도 도로니까 여기도 지금 도로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B가 자기 땅이지만 건물 지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곧 머지않아 도로를 낼 거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그러니까 그 도로가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기억관. 그러니까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노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니은번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2m짜리 골목길이 있습니다. 2m짜리 골목길이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건축 도로 기본 너비가 얼마예요? 4m인 거죠. 이건 도로가 아니고 양쪽 다 건축할 수가 없죠. 건물을 짓고 싶으면 지금 2m짜리는 도로가 아니니까 4m를 너비를 바꿔야 되는 거죠. 2m짜리는 아직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골목길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씩 나가서 도로 너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비가 꼭 4m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4m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2m씩, 양쪽으로 1.5, 양쪽으로 1, 양쪽으로 1.5, 양쪽으로 3씩 해서 도로 너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너비를 갖추면 이게 도로가 됐으니까 이제 이쪽에다가 건축할 수 있다 되는 거죠. 여기는 아직은 그 사람 땅이지만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을 해라가 되는 거고, 이게 동그라미 기억번이고요. 니은번 2m짜리 골목길이 있습니다. 2m짜리 골목길이 있고 여기에 땅이 있는데 2m짜리 골목길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쪽에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 하천 등이 있으면 예를 들면 철도를 먹고 도로를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서 소유 너비만큼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 너비를 갖춰야 건축할 수 있다. 여기는 아직은 그 사람 땅이지만 곧 도로 만들 땅이니까 대지 면적에서 빼고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번째 덩어리는 이쪽 지정건축선을 얘기하는 거죠. 지정건축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도로 먹진 않았죠. 그렇지만 답답하다 물러가라. 답답하다 물러가라.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물러거라 네 글자 4m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 지정건축선, 시가 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게 땡땡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뒷내용 관계없습니다. 다음 쪽이요. 붉은 2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옆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땅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이면 건물 지을 때 도로를 먹고 건물 지으면 안 되죠. 이렇게 요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 담장을 친다고 치자고요. 담도 건축물의 일부가 되니까 도로를 넘으면 안 되죠. 도로 차가 다니고 그런데 차 밑으로 이게 바로 수파이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담장을 세울 때 그냥 뭐 컴퓨터 기판 꽂듯이 꽂을 수가 없잖아요. 담장 기초를 잡기 위해서 조금 넘어가는 건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요 정도 요만큼 넘어가는 요거는 봐준다. 양번 1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다. 지표 아래 부분은 조금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4.5m 화물차 적재함 높이가 4.5m입니다. 그래서 4.5m 이하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열면 그러니까 차랑 부딪히게 되죠. 바깥으로 열 수 없다. 지금 우리 첫 창문은 바깥으로 열 수 있죠. 그러니까 왜요? 4.5m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건축선, 그다음에 지정건축선, 그러니까 이 도로에 따르는 건축선과 지정건축선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10절 1조 확보를 위한 높이자. 그러니까 햇볕 쬐고 살자라고 하는 게 있죠. 뭐 그런데 여기는 먼저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면 10절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몇 쪽인가요? 228쪽에 제일 위에 한 줄이 있고 네모가 박스가 있고 양괄호 3이 있고 사화가 있고 5번 가로구역 단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뒤에 그러니까 257쪽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257쪽 보시면 257쪽 아래요. 그러니까 4-27 그러니까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구역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땅들이 있습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높이를 정한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이 블럭은 80m 이하로 해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 블럭은 80m 이하인데 그 중에 업무시설은 80 이하 그다음에 판매시설은 70 이하로 하라 라고 정할 수 있고, 이 블럭은 80m 이하인데 이 사거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사거리라고 치죠. 그러면 그 땅의 사거리 땅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3번 너는 100m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258쪽이요. 258쪽에 4-28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햇볕 쬐고 살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뭐 어른들 햇볕이 아니라 갓난아기들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는데 습기만 말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외선 햇볕이 닿아서 자외선이 닿아서 살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창문이 있죠. 저 창문 앞쪽에 빨래 건조대가 있고 거기에 면기저귀가 있고 햇살이 닿아서 살랑살랑 바람도 통하고 그러면서 햇살에 그러니까 똥기저귀가 마르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떠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갓난아기들 사는 곳이요. 그러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요, 공업지역이요.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 추가되는 곳이죠. 상업기능 추가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건물도 다닥다닥 붙여야 되고 그래서 기저귀 말리자고 똥기저귀 말리자고 멀찍멀찍 뗄 수가 없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햇빛이 쫙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남의 해를 가려서는 안 된다. 어느 방향에서 거리떼는 게 원칙이요. 정북 방향에서 거리떼는 게 원칙. 큰 문제가 없으면 정남 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가 있다.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저 지역이 아닌 다른 기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아플자 부모님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네요. 그럼 똥구덩이 빨갛게 짓물르고 커야 되냐고요.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갓난아기 살고 있는 건축물, 창고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일반 상업, 중심 상업에 공동주택 들어선다 하더라도 거기는 멀찍멀찍 뗄 수가 없죠. 일본인 관광객 일반 상업지역, 중국인 관광객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거기는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야 되지 멀찍멀찍 떼자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나리 단지 애가 소나리 단지 애를 가려도 안 되고 인접 대지 애를 가려도 안 되고 개나리 단지에 101동 건물이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인접한 동에 해를 가려도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찌그만 거 짓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2m 2층 이하, 그러니까 높이 8m 이하에 대해서는 일조학부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아래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 아래 그림에 양괄호 3번 그쪽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뭐 2, 3, 4 땅이 있다고 치죠. 2, 3, 4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해가 남으로 돌게 되죠. 지글지글 해가 남으로 도는데 북쪽에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남쪽에 건물이 있다고요. 그러면 3번 땅에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냐고요. 여기다 붙여서 그러니까 햇볕 챙기자. 그러니까 아이고 2번 땅 건물을 그러니까 햇볕을 가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뒤로 빠져서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남의 해를 가리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가 햇볕을 못 받습니다. 뭐가 더 우선이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니까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인 거죠. 따라서 어디서 거리를 떼야 되고요? 북쪽에서 거리를 떼야 됩니다. 북쪽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떼어야 남의 해를 가리지 않을 거냐고요. 지금 이 그림의 이쪽 3번 땅에서 그러니까 높이 9m까지는 1.5m를 떼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높이의 2분의 1. 만약에 높이가 20m면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10m 거리를 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어야, 이렇게 지어야 남의 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거리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러니까 1.5m, 그러니까 높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만큼씩 거리를 떼어야 그러니까 남의 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259쪽 위에 있는 그림. 저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되니까 건물이 북향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북향집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가 12, 그러니까 13, 그러니까 14 땅이고 여기에 건물이 안 들어가서 피해 받는 사람이 없으면 건물 방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죠. 정남 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북 방향에서 거리 떼는 게 원칙. 정남 방향에서 거리 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다시 이제 책으로 와서 보시죠. 책의 앞에요. 그러니까 227쪽. 그러니까 227쪽에 제10절 일조학부를 위한 높이 제한 1번 원칙 땡땡 전용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조로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된다. 7번요. 일정 거리를 떼야 된다. 정북 방향에서 띄어야 된다.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인 거죠. 그 숫자 갖고 나온 적 없고. 그러니까 2번 특징.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높이는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1, 2 높이 이하로 알 수 있다.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면 정남 방향에서 뗄 수가 있다. 세대출에 뭐 다 신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뭐 상당수는 다 신도시들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대주정점, 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점전 산업단지, 농농단지, 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상 한번 더 보고요. 여기는 다 신도시죠. 판교 신도시 930만 제곱미터 다 한 덩어리 땅이지 그 안에 누구 뭐 북쪽 아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요.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데지 여기 12번 땅에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고요. 피해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12번 땅 주인이 동의를 해줬다고요. 합의를 해줬다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의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피해받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3번, 7번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일조학부를 위한 높이 제한. 근데 1번이 관광객 중심인 중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그쪽은 제외한다. 예, 3번 공동주택 경우는 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요, 그 뒷문장 생략하고 양괄호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용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높이로 할 것. 그런데 거기 둘째 주거대 괄호에
그건 딴 거고요. 이거는 지금 뒤에 있네요. 양벌 2번 같은 데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바로 뭐 뒷내는 거 생략하고요. 그 경우는 다른 동 해를 가리면 안 된다. 다음 쪽 와서요. 첫째 줄이 있고 박스 생략하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 나온 적 없고 양벌 3번 일반 상업 지역과 중심 상업 지역 내 공동주택은 위 1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 2층이야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아무튼 두 줄 끝에요. 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표 세 줄이면 됐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넘어서 시험 나온 건 아까 정남 방향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때는 큰 전체가 신도시고 다 집을 남양집으로 할 수가 있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로구역 단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양벌 1번 그냥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 공부할 수 있다. 지금 칠판에서 그림에서 동그라미 1번 이 블럭은 80m 이하로 지어라. 양벌 2번 그냥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칠판이요. 이 그림 80m 이하 블럭이지만 이 블럭에서도 업무시설은 80이야, 판매시설은 70이야. 양벌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 군, 구가 정하는 게 기본인데요.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25개 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죠. 그런데 이쪽은 A9 이걸 구청장으로 이게만 맡긴다면 A9 우리는 높이 짓자. 이쪽은 B9 우리는 낮게 짓겠다. 이쪽은 C9 C 우리는 높이 짓겠다. 그 다음에 이쪽은 D 우리는 낮게 짓겠다 라고 하면 하나의 시가지 안에서 여기는 높고 낮고 시가지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으니까 구청장이 정하면 이런 꼴이 생기게 되니까 구청장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 방에 정할 수 있다. 시와구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아니죠. 녹지로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 걸 뺏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박스에 방화의 용도가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나온 적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쪽에 11절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좀 넘어와서요. 253쪽이요. 253쪽에 제일 위에 4-18 공개공지 규정이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의자, 벤치 있고 좀 쉴 수 있는 자리 앉아서 다른 친구들 아니면 뭐 친척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 백화점 앞에 약간 빈 자리 뭐 그런 데들을 얘기하는 거죠. 빈 땅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공지. 공개공지요. 먼저 첫 번째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꼬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거기다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에는 그때는 빈 땅 내놔야 된다. 공개공지 내놔야 된다. 공개공지는 대면 몇 퍼센트 이내요? 10% 이내에서 내놔야 된다. 땅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비율을 그대로 하면 건물도 날씬해졌고 전 똑같은 높이라고 하면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줄게. 위로 용적률을 1.2배까지 아니면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글바글 지역이요. 주상공 중에서 일준, 상준이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다가 기타 도시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 바글바글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빈 땅을 내놔야 된다. 빈 땅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 보시죠. 뜻은
그러니까 공개공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어느 땅이에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10층을 지을 수 있다고 치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5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 그러니까 상당수를 내놓은 거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에 이만큼을 내놓은 겁니다. 이 땅에다가 건물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예고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좁게 올라가게 되겠죠. 좁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뭐 더 깊게 그리면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것을 뭐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뭐 이 동네에 똑같이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50% 허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이면 건물 그림자 500까지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인데 1000짜리 땅에 10% 100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땅이 900이 된 거죠. 900에다가 50%를 적용하면 450으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450으로 해서 그러니까 10층 올라가 봤자 4,500밖에 안 되죠. 여기는 5,000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쓸 수 있게 좋은 자리 내놓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 건 5,000은 찾아먹게 해준다. 그러니까 위로 붙여서 그러니까 5,000은 찾아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 내용이고 제 책을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229쪽이요. 229쪽 11절 공개공지 양괄호 1번 붉은 1번 바닥면적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뭐 문화집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공개요건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 1준 상준이죠. 양괄 1번 그러니까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 양괄 2번 상업 지역과 양괄 3번 중공업 지역 그 다음에 양괄 4번 그러니까 환층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적 공고하는 지역에서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는 공개공지 내놔야 된다. 굵은 3번 공개공지 면적 공개공간 면적은 해당 건축물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뒷문장 빼고요. 그 다음에 굵은 4번에 양괄 1번, 양괄호 2번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활동 할 수 있다. 뒷문장 빼고요. 그러니까 굵은 5번 두 줄 빼고 박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용적률은 해당 지역이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동그라미 2번 가로 구역별 그 5글자는 없애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가로 구역별 5글자는 없애주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까지 올려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230쪽 12절 대제한의 조경이 있습니다. 대제한의 조경 붉은 1번 대제한의 조경 땡땡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로 정하는 따라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해야 된다. 다만 다음 건축물에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 3가지만 뭐 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도 있긴 할 거고요. 우선 2번 그러니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 건축하는 공장 3번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8번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 물류시설 근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에다가 조경 쓰시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워낙 바글바글 지역이니까 지금만 물류시설이라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좀 이따 보시고요. 그러니까 조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근데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뭐고요? 5,000호인 거죠. 5,000호입니다. 5,000호가 두 가지가 있죠. 1,5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에다가 땅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니까 땅이 더 크고 건물 1층짜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땅이 더 크고 건물은 작은 거죠. 이게 뭐고요? 땅이고 이게 건물입니다. 5천, 1,000호, 5천, 1,000호인 거죠. 5천 미만 공장, 그 다음에 5천 미만, 1,500 미만, 연면적 이렇게 1,500 미만의 공장, 1,500 미만의 물류시설들이 있습니다. 5천, 1,000호 요거면 거의 다 됐고요. 나머지들은 상표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의 1번, 그러니까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다 뭐예요? 나무가 심어져 있죠.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다 따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끝에 산업단지의 공장, 산업단지를 만들 때 조경 다 시설 설치를 다 한 거고, 5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땅에 그 소금 땅에다가 나무 심어봤자 나무 다 죽죠. 6번 축사, 돼지들아 미안하다, 사람 돈 없다, 사람 또 살고 보자, 나무 안 심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7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끝에다가 3년 플러스 연장 쓰시고요. 얘는 3년 쓰고 버릴 거죠. 3년 쓰고 버릴 거, 나무 뿌리 내리기 전에 갖다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농자, 도시적 외지역이죠. 거기는 나무 이미 다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안 심어도 됩니다. 10번 갖고는 거리도 아니고요.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나무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안 심어도 된다. 5천, 1,000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대지 안의 공지 갖고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 13절 방화와 피난시설,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 갖고는 시험 나온 적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실 면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보시죠. 그 지주피대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곧 보실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굵은 2번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양과 1번 본문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즉 동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70층 건물이면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는 지금 텅 비워둔 층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빗금을 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텅 비워둔 층을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탈 게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이 계속 타올라가다가 멈칫하겠죠. 그게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양괄 2번 준 초고층은 50층, 30층부터 49층까지가 한 층만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굵은 3번 옥상 광장, 그 중에 양괄 3번 그러니까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 층 바닥 면적 깨가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주피대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지주피대 빼준다 해서 지금 피난안전구역 보시고 그 대피공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주피대가 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굵은 3번에 양괄호 3번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불이야 도망가자. 다 땅을 통해서 도망가야 되지만 건물이 좀 상당히 크고 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땅으로 도망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윗사람들은 위로도 도망가야죠. 위에 도망가서 위에서 구조를 받아야 됩니다. 평지붕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H 동그라미가 있어서 헬기로 구조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경사지붕이면 그냥 작대기 하나 꽂아져 있어도 경사지붕이에요. 평지붕이 아니면 다 경사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헬기가 앉을 수가 없죠. 그러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두라고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둬야 된다. 그게 대피공간입니다. 그거 보셨고, 그러니까 14절 건축물 대장 갖고 나온 적은 많지 않고요. 아무튼 보시면 굵은 1번 의 첫째 줄 그러니까 관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적어서 보관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굵은 2번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 아래 체크 1, 2를 묶으시고 체크 1, 2, 체크 1번 승용승강기 땡땡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뒷문장 빼고 체크 2 높이 31m를 초과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크 3 관계없고 참여시설 관계없습니다. 15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책 보시죠. 책이 몇 쪽이었나요? 책의 249쪽이요. 249쪽에 4-9 249쪽에 4-9 건축과 관련해서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으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해야죠. 그런데 소송 가면 워낙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고 또 돈 많은 사람은 소송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 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소송 가다가 소송 비용 때문에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다 돈 없는 사람들이 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 건축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건축법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라요? 하는 게 이쪽입니다. 전문가 도움이 아니라 하다가도 소송 가면 소송이 훨씬 더 센 거죠. 그 헌법 기본권이니까 다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답답한 한 명이 전문가들에게 상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담안을 내주는 거죠. A가 상담을 받았다고요. B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B도 거기까지는 나도 동의할게. 그래서 B까지도 이름 쓰고 사인까지 하면 그러면 A, B의 합의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우리들이 A, B 그쪽에서요. 계속 싸울 테요? 그만 싸우자. 따를 테요? 따르자. 맡길 테요? 맡기자. 전문가들한테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다고요. 그러면 결론 냈으면 이 경우에는 따로 뭐 사인하고 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초장부터 이미 사인해서 왔으니까요. AB에 사인할 필요 없이 AB에 합의가 된다. 그런데 뭘 가더라도 뭐가 더 세다고요? 소송이 더 세다고요. 소송 가면 싹 이건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상담 신청을 조정 신청. 그래서 조정안을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맡기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재정 신청. 재판의 재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문서가 나왔습니다. 며칠이요? 날짜가 낼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낼 게 없다 보니까 날짜가 끝내는 거죠. 60일, 15일, 그 다음에 120일, 60일 안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다시 책 보시면 책에 앞으로 하세요. 233쪽 제3절 전문분쟁위원회 굵은 1번 양과 1번 선칠 건축과 관련된 다음 각부의 분쟁 조정 및 제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괄호에 있는 분쟁위원회를 둔다. 양과 2번 대상 동그라미 1번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2번 건축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그냥 그 셋 사이의 모든 다툼에 대해서요.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리고 그 셋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 제정을 한다. 됐고요. 굵은 2번 조정과 제정 땡땡 조정은 3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하고 제정은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정이 좀 더 세니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관할위원회에 그러니까 조정 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하고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위원회는 당사자 조정신청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신청 받으면 120일 이내 절차를 마쳐야 한다. 동그라미 3번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에서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안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다음 쪽 넘어요. 그러니까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4번 당사자가 조정안 출하하고 조정석의 기명날인 하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마찰표 관계없고요. 굵은 3번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사선거고요. 그 다음 두 줄은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소송하면 이거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재정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처리되면 사선거고요.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재정명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툼 걸렸습니다. 우리 세금으로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주돈으로 해야죠. 굵은 4번, 양보 1번. 그러니까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양보 2번 이미 싸움 붙었죠. 합의가 될 리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5번 관계없고요. 다음에 16절 특별건축구역이 이제 좀 약간 별도의 내용들이 또 깔려집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